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정규 표현의 내용들 간단하게 리마인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규 표현 이퀘이션,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 내용들 살펴봐서 어떤 언어가 있을 때, 그리고 그래머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머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어떤 건지 살펴보기 위한 그런 방법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정규 표현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자, 박영묵 씨 계시나요? 네, 교수님. 예, 정규 표현 공부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점 있었나요? 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없었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귤러 랭귀지를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 이제 정규 표현,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문법, 레귤러 익스프레션,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자,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서로 동등하다, 이퀴버런스 하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마 있으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만들어낼 수 있고, 레귤러 익스프레션 있으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만들어낼 수 있고, 역시 또 뭐 마찬가지로 그 역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Regular Expression Equation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그래마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마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어떤 건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문법 가지고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의 형태를 특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문법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자, 굉장히 그 어떤 언어의 형태를 알아내는 게 어려워졌죠. 아무튼 Regular Expression Equation을 이용하게 되면 정규 문법에 대해서 정규 언어의 형태를 우리가 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개의 베이시스, 세 개의 리커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엠셋, 입실론, 그 다음에 알파벳 심볼 t를 가지고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되는 건 전부 다 언어다. 언어 레벨이다. 그리고 언어기 때문에 어떤 특징, 집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더하기, 컨캐티네이션, 자, 스타, 클로저 연산, 스타 연산 또는 클로저 또는 뭐 클리니스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모두 다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컨캐티네이션, 스타 연산,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취할 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취해지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다 레귤러에 닫혀 있는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 연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그리고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존재할 때, 자, 우리가 L 알파, 여기에 L 그램마와 똑같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집어넣게 되면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만들어내는 표현하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이 L 알파, L 레귤러 익스프레션 형태로 이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거를 통해서 뭐 이런 속성들이 성립한다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언어는 알파의 언어, 베타의 언어의 합집합. 마찬가지로 레귤러 익스프레션 상에서의 컨캐티네이션은 언어 상에서의 컨캐티네이션. 레귤러 익스프레션 상에서의 스타 연산은 자, 언어 상에서 스타 연산하고 동등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퀄리티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같다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 해당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만들어내는 언어와 자, 그리고 베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만들어내는 언어 두 개가 같을 때 서로 형태, 모양이 다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15개의 악시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다뤘습니다. 저희 15개 악시옴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보면서 언어에서의 연산, 언어 사이의 어떤 컨캐티네이션, 자, 언어 사이의 어떤 유니온, 자, 그리고 언어의 어떤 스타 연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악시옴을 이해를 하시면 자, 이해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8번 악시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8번 악시옴은 알파 엠프티 셋은 엠프티 셋 그리고 역시 그 역도 마찬가지로 알파의 엠프티 셋을 컨캐티네이션 하면은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알파하고 엠프티 셋의 컨캐티네이션을 정의에 따라서 이 컨캐티네이션 연산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알파하고 엠프티 셋을 컨캐티네이션 하게 되면 x와 y의 컨캐티네이션, 스트링 레벨에서의 어떤 컨캐티네이션이 이루어진 이런 원소들의 집합인데 앞쪽에 있는 x는 L 알파의 원소, 뒤쪽에 있는 y는 L 엠프티 셋의 원소라고 하는데 자, 요게 펄스죠. 요게 펄스예요. 펄스입니다. 엠프티 셋의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 A and B 꼴로 구성된 요 전체도 역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펄스죠, 펄스. 조건이 조건이 펄스기 때문에 해당 연산은 어떤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따라서 알파하고 엠프티셋을 컨캐티네이션 하게 되면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른 악시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정의와 어떤 집합 언어라는 거의 특성에 이렇게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Regular Expression Equation.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고요. 이 방정식을 가지고 문법을, 잘 이렇게 솔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먼저 이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알파하고 베타가 정규 표현이면,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가 바로 정규 표현식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왜 그 정규 표현식이냐면 이 꼴이 어디서 왔냐면 자, A는 레귤러 그램마의 꼴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A는 A 또는 B.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우선형으로 표현된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어떤 그 샘플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을 첫 번째 그 뭐죠? AA를 반복하게 되면 A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B가 나오면 끝나게 되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형태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레귤러 그램마의 이제 표현 형태고 이 표현 형태를 그대로 옮겨온 게 이제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이에요. 그래서 요 라지 A가 어퍼 A가 X고요.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이제 베타. 이러한 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AA 또는 B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X는 알파 X 그다음에 플러스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의 플러스는 유니온이죠. 유니온. 이게 그래서 사실상 뭐의 의미냐? 5의 의미입니다. 자, 알파 X 또는 베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사용되는 플러스를 우리가 그 대수학에서의 플러스라고 플러스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사실상 오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정의한 것처럼 알파하고 베타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면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요 형태 문법 레귤러 그램마 폼에서 자, 옮겨오게 된 겁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레귤러 그램마에서 기본적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램마의 표현식이 자, 이런 표현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이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요 표현식을, 자, 우리가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솔브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x하고 알파 x 플러스 베타가 있는데, 도대체 요 x가 뭐가 돼야지 양변이 같아지느냐? 같아지느냐이면은 우리가 그 뭐죠? 앞서서 봤던 그 15개 악시옴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어떤 그 양쪽의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표현하는 언어가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같은 거냐? LX와 L 알파 X 플러스 베타. 자, 요게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X가 뭐가 되면은 이게 같아지는지, 뭐가 되면 같아지는지. 자, 결론만 이야기라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x가 알파 스타 베타일 경우에 양변이 같아집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이퀘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알파 스타 베타를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러면, 알파, 알파 스타 베타 플러스 베타고요. 옆에, 그대로예요.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알파의 알파 스타 베타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악시옴에 의해서 자, 이거 묶을 수가 있죠. 알파 스타 플러스 입실론으로 묶고요. 이런 꼴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알파의 알파 스타 플러스 입실론은 악시옴에 의해서 알파 스타가 되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알파 스타 베타가 됩니다. 어떤가요? 양변이 요 x가 알파 스타 베타가 되면 이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의 이퀘이션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이러한 어떤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뭐하고 비슷했죠? 앞에서 봤던 a가 aa 플러스 b일 경우에 자, 이거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a의 자, n승 b 꼴이었죠. 그리고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누구하고 비슷하나요? 자, 이 녀석하고 비슷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솔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답을 안 케이스고, 답을 알고 이제 풀어본 케이스고요. 자, 답을 모를 때 우리가 이제 픽스 포인트 인터레이션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알파 x 베타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요 x에다가 알파 x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알파 x 플러스 베타 그리고 베타가 나오게 돼요. 이걸 풀게 되면 알파의 제곱 x 알파 베타 베타 자,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묶게 되면 알파의 2승 알파 제곱 x 그리고 입실론 알파 베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일반항 형태로 나오게 되느냐? 알파가 k1 플러스 x 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느냐? 입실론 알파2 쭉 알파의 k승 그리고 베타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무한하게 이제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 이게 이제 픽스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입실론, 요 뒤쪽이 이제 뒤쪽이 계속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입실론, 알파, 알파2, 알파 2승, 쭉, 알파의 K승, 쭉, 그리고 베타. 자, 이게 뭐로 우리가 축약될 수 있나요? 알파 스타로 우리가 축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알파 스타 베타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의 어떤 그 솔루션과 이 솔루션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맞는지 자,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자, 이때 X는 알파 스타 베타가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종의 이제 유니크 솔루션이 필요해요. 답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언어 형태를 특정할 수가 없죠. 언어 형태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크 솔루션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이퀘이션에서 x가 유니크 솔루션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해요. 자,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 바로 B 케이스입니다. B 케이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일 때, 자, 요 알파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입실론을 포함하면 안 돼요. 입실론을 포함하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들 그 레귤러 그램마 속성일 때, 자, A가 A, B 또는 A, 또는 AA 또는 B.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 앞에 게 입실론이 올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들어간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 요 입실론이 알파가 돼버리면, 자, 알파가, 아니, 그러니까 알파 입실론이 없으면 이게 이제 유니크 솔루션. 자, 이 유니크 솔루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 입실론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 이게 유니크 솔루션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솔루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많은 솔루션이.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스몰리스트 솔루션을 꼽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솔루션들이 존재하는지. 자,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이고요. 자, 알파가 지금 입실론이죠. 입실론이고 지금 베타가 자, 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X는 A, B도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요. X는 B 스타, X는 A 플러스 B 스타. 자, 이런 게 모두 다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 A 플러스 B를 한번 넣는 걸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B인 경우에요. x에 a 플러스 b를 넣게 되면 자, 뒤쪽에 a가 붙게 되고요. a 플러스 b로 바꿀 수가 있죠. 그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a 플러스 a는 뭐죠? a죠. 전체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어떤가요? 같아지죠? 같아집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번에는 자, b 스타 a 케이스인데요. 자, x에다가 b 스타 a를 집어넣게 되면 b 스타 a 플러스 a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a에 대해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b 스타 입실론 그리고 a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b 스타 플러스 입실론은 누군가요? 자, 이건 b 스타죠. b 스타. 따라서 b 스타 a로 우리가 다시 요약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같아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한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가령, 아까 어떻게 했었죠? 자, A 플러스, 자, B가 됐었는데, A 플러스 A, B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A 플러스 AA, B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립해요.
A 플러스 BA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요 앞에 게 사실상 같아지잖아요. 뒤쪽에 A 때문에. 무한히 많은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만들 때는 알파가 이플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자, 문법에서부터 어떻게 해당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 이 언어의 형태를 알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문법이 있게 되면 문법에서 뭐 스타트 심볼하고 프로덕션 룰 같은 것들 이용해서 열심히 데리베이션해서 랭귀지의 형태들을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심플한 문법들은 뭐 알아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게 알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문법이 레귤러 그램마인 경우에 자, 우리가 효과적으로 언어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법이 주어지게 되면 그 문법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 이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문법은 그 생성 규칙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S는 뭐 AA, B, A는 AA, 이필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 어떠한 언어, 문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떠한 언어, LG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자,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스트링들의 제법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LG가 누구하고 동급이냐면 LS하고 동급이에요. LS하고. S가 만들어내는 언어. S가 만들어내는 언어. 이게 바로 문법 G가 만들어내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 토대로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법 G가 주어졌을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뽑아낼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문법이 있고요. A는 A, B, 그리고 A는 A. 자, 아주 심플한 문법이 있습니다. 스타트 심벌이 A네요. 스타트 심벌이 A고요. 그 다음에 뭐 non-terminal symbol. 자, 여기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히 뭐 뽑아낼 수 없지만 자, 일단 그 절차를 한번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요 첫 번째 생성 규칙을 이용해서 regular expression equation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A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뭐냐를 우리가 define을 하게 돼요. A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자, 앞쪽에 있는 small a라는 언어 concatenation B라는 non-terminal 심벌이 만들어내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생성 규칙을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LA는 자, A라는 스트링 하나를 가지는 언어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나요?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유니온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을.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바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는 AB 플러스 A라는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룰이 있게 되면 이 프로덕션 룰을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화하게 되면 x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를 만들어내는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센텐셜 폼이었을 텐데, 자,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센텐셜 폼. 자, 그리고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가 알파 x 베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의 유니크 솔루션이 알파 스타 베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요 내용들을 활용해서 스타트 심벌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 LS가 바로 LG라고 했죠. 대상으로 삼는 언어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4개의 생성 규칙이고요. 4개의 생성 규칙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LS는 A concatenation LS 유니온 공통 레프트 핸 사이드가 있죠. 유니온으로 묶여요. 자, 그리고 B concatenation LR 자, 또 유니온 자, 입실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S는 AS 플러스 BR 플러스 입실론. 자, 이런 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LR은 A concatenation LS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R은 AS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 S에 대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개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자, S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S에 대해서 풀려면 이 R이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지 우리가 어떤 꼴 만들어내기가 쉽나요?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을 만들어내기가 쉽겠죠. 자, 이 R을 없앨 수 있나요? 봤더니 자, R은 AS.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S에 대해서만 떨궈낼 수가 있어요. 자, S는 AS 플러스 BAS 플러스 입실론 꼴로 바뀌게 되고요. 자, S에 대해서 묶으면 A 플러스 BAS의 입실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S는 A 플러스 BAS 입실론.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네요. 자, 앞서서 우리가 알파가 입실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베타에 대한 조건은 딱히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내용들을 활용해서 알파, 스타, 베타가 솔루션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A 플러스 BA 스타 입실론이 됩니다. 자, 요 입실론은 우리가 없앨 수가 있죠.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A 플러스 BA 스타가 바로 S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형태가 됩니다. A나 또는 BA가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자,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하나만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원래는 이 문법에서부터 이렇게 랭귀지 형태로 바꾸고 이거를 다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봤듯이 쇼폼 형태로 바로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S는 AA 또는 BB 또는 B 플러스 B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파이프 기호, 5호 기호를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죠. A는
BA 플러스 입실론. B는 BS.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모든 그 컴포넌트들이, S의 컴포넌트들이 그 S로만 구성이 되면 좋은데, 자, 봤더니 A하고 B가 있네요. B는 좀 운이 좋아요. 자, BS라는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요거 옮겨오게 되면 S에 대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A를 풀려고 봤더니 A 자체는 뭐 사라지질 않네요. 대신에 보니까 A는 BA 플러스 입실론 형태입니다. 자, 어떤 꼴이죠?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이죠. 자, 그래서 요 A를 우리가 없앨 수가 있겠어요. A에 대해서 솔루션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알파, 요게 베타니까 A는 알파 스타라는 거, 베타, B 스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S, A 플러스 B 플러스 B가 AB 스타 플러스 BS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에 컨캐티네이션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B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죠? BBS 플러스 AB 스타 플러스 B 꼴이 되죠. 이게 알파, 이게 베타입니다. 자, 그래서 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BB 스타 괄호 AB 스타 플러스 B 괄호 닫는 괄호. 자, 앞에 B가 그 짝수계만큼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 스타나 B가 뒤에 붙는 그러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내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겠죠? 예, 한 번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예제를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좀 다양한 형태의 그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일반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약간의 컨텍스트 프리그램마 구조를 가지는데 그 중에 뭐 레귤러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예제들도 있어요. 일반형을 이제 다루는 거는 뭐 6번, 9번, 7번 같은 것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프리그램마 형태인데 그중에서 레귤러로 표현이 가능한 내용들 10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번은 특히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좀 굉장히 그 큰 골격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begin, end로 끝나고요. begin, end로 끝나고 declaration, 그 다음에 statement. 자, 여기 이제 반복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심플한 구조는 레귤러로 표현이 가능하죠. 문법 자체는 지금 컨텍스트 프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몇 번 풀어볼까? 자, 4번, 5번, 자, 8번을 풀어볼게요. 4번, 5번, 8번. 이거 뭔가요? 이거. 폰트가 깨져가지고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꽉.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폰트가 깨졌어요. 지금 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폰트가 깨져서 나오네요. 자, 4번, 5번, 8번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정도 드릴까 하는데 시간이 약간 애매하니까 2시 20분까지
2시 20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냥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4번은 김건우 씨 계신가요? 네, 김건우 씨가 20분 이후에 한번 그 풀이 결과를 내주시고요. S가 만들어내는 언어,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되는지. 4번은 김건우 씨. 또, 자, 이주윤 씨 계시나요? 이주윤 씨. 자, 이주윤 씨 5번. 5번 플레이 결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자, 이정우 씨. 자, 이정우 씨. 네, 이정우 씨 8번. 8번 풀이 결과 20분 이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4번, 5번, 8번 풀이를 진행을 해 주시죠.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잘 펴고 계실까요?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자, 김건우 씨, 이주인 씨, 이정우 씨 각각의 답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다른 분들 한번 잘 푸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주인 씨 5번 시도했는데 모르겠다. 5번 시도했는데 모르겠다. 자, 이종우 씨 8번 풀었는데 모르겠다. 김건우 씨 작성 중. 자,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도 모르시면 좀 곤란해지겠죠?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만. 자, 시험 시간까지 모르면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뭐, 8번은 뭐 그렇다고 쳐도 4번, 5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만 하신 내용인데, 구조도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가지고 보면은 어,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건데,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막히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하루 씨, 자, 채팅방에 공유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 잠시만요. 자,
S에 대해서 자, 이건 4번이죠. 자, 한번 같이 좀 보죠. 자, 먼저 여러분들 그 4번 케이스예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제가 노트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왔는데 공유 잘 되시리라고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자, 한번 먼저 4번 케이스 먼저 한번 볼까요? 케이스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자, 이렇게 푸셨어요. 김건우 씨가. 자, A 플러스 BS. 자, 잘 옮기셨고요. 그 다음에 A는 AS 플러스 BB. 자, 역시 좋습니다. 좋고요. 자, B는 AB 플러스 BB 플러스 입실론. 좋네요. 다 잘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S에 대해서 이제 솔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S에 대해서 이걸 쭉 이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좀 디펜던시가 있죠. B가 풀리고 나면, 자, A를 이제 AS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S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B가 AB 플러스 BB 플러스 입실론이니까, 자, 여기 적힌 대로 뭐 맞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그리고 B 입실론. 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어, 알파, 요게 이제 베타에 해당이 되니까, 자, A 플러스 B 스타. 입실론인데, 입실론은 우리가 빼도 되겠죠? 예. B가 이렇게 나오네요. B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A는 AS 플러스 B, A 플러스 B 스타. 홀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S에다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S는 어떻게 되나요? S는, 자, A 스타 플러스 A, B, A 플러스 B 스타 그리고 B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자, AA 플러스 B S 플러스 AB A 플러스 B 스타가 되겠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여러분? AA 플러스 B 스타 그리고 AB A 플러스 B 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맞게 잘 푸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우리 김건우 씨처럼 마찬가지로 푸셨을까요? 비슷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건우 씨가 푼 내용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요 5번 케이스도 이제 유사하게 풀 수가 있겠죠. 한번 가져서 볼까요? 더 내려놓고 자, 5번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오타 낸 거 없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S는 0A 플러스 1B 플러스 0이고요. 두 번째 거는 0A 플러스 0S 플러스 1B이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B는 1B 플러스 1 플러스 0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1 스타.
1 플러스 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쭉 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A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0A가 있고요. 플러스 0S 플러스 1 스타 1 플러스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도 보게 되면 이게 서로 그 내용들이 지금 겹쳐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없애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근데 이제 A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 파트 전체를 우리가 베타로 취급을 하게 되면 자, 요게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0 스타 0s 플러스 1 스타 1 플러스 0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에서 얻은 거하고 A에서 얻은 내용들을 이용해서 S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해보죠. S는 0, 0 스타 0s 플러스 1 스타 1 플러스 0 맞죠? 그리고 1 스타 1 플러스 0 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결과를 바깥으로 빼내면 0, 0 스타 0 s 플러스 0, 0 스타 1 스타 1 플러스 0 플러스 1 스타 1 플러스 0 플러스 0.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것만 좀 합쳐볼까요? 0, 0 스타 지우개 플러스 입실론 1 스타 1 플러스 0 플러스 0 0 0 스타 0 s.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베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 0 스타 0의 스타 0, 0 스타 플러스 입실론 1 스타 1 플러스 0의 0. 자, 이런 꼴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더 축약이 가능한지는 여러분들 그 악시옴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시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축약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한번 볼까요? 마지막 케이스. 자, 마지막 케이스. 자, 각각의 식을 보게 되면 A는 AB 플러스 BA. 그리고 B는 AB 플러스 BC. C는 BD 플러스 AB. 자, D는 BA 플러스 AB 플러스 입실론이 됩니다.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네요. A에 대해서. 자,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내용들을 이제 그냥 풀게 되면 이게 그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소를 하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용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5번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쉽지가 않은데 자, 우리가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다룰 때는 그 형태를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존재할 때는. 그래서 쭉 살펴보면 자, D에 우리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입실론이 달려 있는 녀석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녀석인데요. 그냥 입실론이 없으면 풀리지가 않는 그런 그 규칙들이 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자, 이거는 누구하고 똑같냐? A하고 같습니다. A하고 같아요. 그렇죠? A가 AB 플러스 BA죠. 그러면 이거 누구하고 같냐면 A하고 같아요. A하고. 그래서 D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A 플러스 입실론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가 풀렸죠. D를 없앨 수가 있어요. D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자, 세 번째 이퀘이션 C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D가 존재하죠. 이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BA 플러스 입실론이 B하고 붙으면 B죠. 그리고 AB로 바뀝니다. 자, BA하고 AB가 있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뭔가요? 요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A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시 어떤 식으로 요식이 바뀌게 되냐면 자, A 플러스 B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C를.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2번식에다 우리가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식은 A, B 플러스 B, A 플러스 BB가 됩니다. BB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A가 있죠? 자, 요거 어떻게 바뀔까요? 다시 A 플러스 BB로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A 플러스 ABB 플러스 BA가 나오네요. 자, 그럼 모두 다 A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이퀘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A는 A 플러스 BA 플러스 ABB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알파, 자, 요게 베타죠. 자, A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A, 내가 맞게 푼 게 맞죠, 여러분? 맞게 풀고 있죠? A 스타, ABB. 잠깐만. A 스타가 아니죠? 왜 갑자기 A 스타가 됐어? 위에 있는 알파 때문에 좀 헷갈렸네요. A 플러스 B 스타 ABB.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 플러스 B 스타의 ABB가 이제 이 언어가 만들어내는 앞쪽에 A하고 B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A, B, B로 끝나는 이런 스트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 그러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다들 잘 푸실 수 있으시죠? 네, 질문 있으신 분? 자, 없나요?
나중에 다시 복습하시다가 막히게 되면 다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풀이하는 내용들도 한번 같이 뭐가 느렸지? 음, 뭔가 이상 커맨드가 뭔가 좀 눌려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다루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떤 그래마지가 존재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게 레귤러면, 자, 이 그래마지로부터, 자, 어떤 언어 형태, LG의 형태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살펴봤죠.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레귤러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자, 어떤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스트링이 우리가 다루는 언어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식기의 이제 그 일반적인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풋 스트링이 들어오고요. 오메가 인풋 스트링이 들어오고, 자, 임의의 어떤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finite state control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임의의 어떤 상태를 전이할 수 있는 상태 전이 머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상태 전이 머신별로 그 임의의 어떤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공간, 상태 기계, 인풋 테이프, 자, 이런 그 세 개의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입력으로 들어온 스트링이 언어엘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속하면 맞다, 속하지 않으면 뭐 틀리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리코그나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앞서서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네 가지 리코그나이저를 이름을 봤는데 타입 0는 튜링 머신, 타입 1은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 타입 2는 푸시다운 오토마타, 타입 3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자, 레귤러 랭귀지에 대한 오토마타는 우리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 커맨드가 엉뚱하게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쭉 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심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은 그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쭉 따라오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잘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 구별 뭐 이런 것들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한 오토마타, 유한 상태 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줄여서는 뭐 FA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디파인 할 때 사용되는 심벌은 5개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램마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심벌들 4개.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정의했을 때 사용했던 심벌 6개. 자, 그리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심벌 5개. 자, 이 각각의 차이점들 또는 공통점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서는 알파벳 심벌을 시그마라는 심벌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앞서서는 이제 T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저는 이제 시그마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5개의 컴포넌트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그 좀 뭐 프리뷰를 해드리면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됩니다. Q는 상태들의 집합이에요. finite하고 non-empty set은 상태들의 집합. 자, 시그마는 finite input alphabet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한 알파벳 심벌들. 요거가 VT하고 여러분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램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Q는 VN하고 성격이 아주 유사해요. VN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VT는 다시 알파벳 심벌 T하고 같은 녀석이죠. 자, 델타 펑션은 매핑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핑 펑션은 상태와 상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델타 펑션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랜마지에서의 프로덕션 룰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0는 뭐냐면 시작 상태입니다. 시작 상태. 자, 그래서 이거는 스타트 심벌하고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VM, VT, PS, 이 그랜마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요소들이 그대로 오게 되고요. 자, 종결 상태. 문법은 종결 상태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스트링이 생성이 되면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그 non-terminal 심벌을 데리베이션 할 수가 없게 되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자, 유한 상태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별도의 어떤 그 종결 상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종결 상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F만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추가로. 자, 요 5개의 요소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스트링들이 주어졌을 때 이 스트링이 우리가 다루는 언어에 속하느냐. 자, 이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컨셉이 이제 또 그 다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개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을 꼭 잘 하셔야 되겠죠. 여태까지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꼭 다시 리마인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